삼양식품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르폿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으면 꼭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언론 뉴스가 공시된 게 있어서 참고해 봤습니다. 5년간 7배 배당 확대를 했다. 삼양식품 ESG 강화하는 김정수 부회장, 이런 제목하에 머니투데이에서 6월 11일자로 뉴스 보도와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ESG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직과 시스템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주주,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름 같아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 부회장님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양이 불닭볶음면으로 전세적으로 히트를 쳐서 만년 3위 정도 되는, 옛날에 이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 있고 최초로 생겼었는데 이게 농심이나 이제 오뚜기 등에 밀려가지고 수십 년 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군석 업체로 추락을 한 것이 이제 삼양식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닭볶음면을 저도 먹어봤는데 맵긴 매워요. 네, 그런데 농심 신라면도 국물로 안 하고 스프로 그냥 비벼도 요 정도 불닭볶음면만큼도 조금 그 정도 매움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은 이제 국물 없이 지글지글하게 해가지고 먹는 거니까 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주가를 보면은 10만 5,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70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15% 증가했고요. 시가총액도 좀 증가했고 ESG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의 삼양 내추럴스가 33.26%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7.42% 가지고 있네요. 조금 관심 기업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삼양 내추럴스의 최대 주주는 김정수 씨로서 42.2%의 지분을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ESG를 한다고 해서 제가 스르폿 회계를 스르폿 어카운팅 포 ESG 월드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원가 회계는 ESG에 저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려면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그리고 원가 회계로 계산해 가지고는 투명성 확보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요. 스르폿 손익으로 매출은 원가 회계 매출과 똑같습니다만은 1,858억 원을 달성해서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5.1%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래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래비는 26%밖에 증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이제 식품료, 주로 이제 라면만 하나 생각하더라도 밀가루 가격이 국제 이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 증가가 더 많다는 얘기는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인상이 됐든지 아니면은 판매량도 증가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복합적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판매량도 증가했고 제품 가격도 상승했을 것이다. 라면 가격이 인상된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라면 가격이나 다른 것도 제품 가격이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일단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48.9%나 크게 그 증가를 했고요. 스루풋율도 4.1%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도 이 스루풋 증가율보다는 이제 적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27.4%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1.42로서 0.21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4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 13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삼양식품이 그 분기보고서에는 이게 이 재고자산 명세를 분기보고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거로 그 약식으로 그 공시를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만은 일반 더 작은 중소기업들도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다 분기보고서에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요령을 해가지고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연간 사업보고서의 그 연말재고, 2021년만 연말재고, 그 다음에 2020년 연말재고만 이렇게 나열했고,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IMF,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로 재고 관리 흐름을 보여줘야 될 거다. 향후는 ESG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업의 어떤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안 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의 가장 중요한 재고자산 명세와 비성분을 공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원가 회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민감한 데이터들이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가 사실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는 중요 정보가 되거든요. 이거를 분기에들 공시를 안 한다는 것은 불투명하게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제가 가공 비율이 2021년도 말이 이 가공비가 22%였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줄고 원재료 비율은 2%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역산해 가지고 이걸 풀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위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재고 회전율을 납기 달성률로 간주하면 사실 같은 내용일 겁니다. 납기 달성을 했다는 거하고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수금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3.3 회전 했는데 분기에 그러면 한 달에 1회전 정도 더 1.1회전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기에 수금은 2.5회전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속도는 좀 납품 속도보다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또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 갭도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갭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은 라면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등 어떤 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성금이라도 일부 주고 그렇게 확보를 하려던 그런 입장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이제 회사가 반영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증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요. 원재료 가격은 뭐 일반적으로 그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끔 공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품 가격이 하나도 그 1분기에 이 상승을 안 했다, 인상을 안 시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해 라면 값들이 그 상반기 중에 인상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제품 가격에 대한 공시 데이터가 좀 불성실한 데이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흐려지고 또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반증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으니까 매출이 더 증가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출 증가를 저희가 정확히 인식하려고 그러면은 이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어야 되거든요. 향후 ESG적 그런 관점에서 꼭 공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품목별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31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요건 다음 장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1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4억 4,800만 원을 갚아가지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4.2%로 감소를 했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자기 주식 매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년도는 이익 배당액만인데 ROE로서 1.1%. 그 뉴스는 그 배당액을 7년 동안 뭐 몇 배 올렸다 이러는데 1%라고 그래도 그게 높은 그 ROE가 아니거든요. 이익 배당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그 언론의 기사는 그 삼양식품을 좀 띄워주는 기사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기 주식 취득까지 포함해서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FEM 최종 8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51.1%로서 안정선인 50%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668.4%로서 전년 동기보다 65.4%가 증가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 지출은 231억 원이 됐는데요. 큰 금액이 유형자산의 투자입니다. 213억 원인데 아마 직원 수도 증원을 했을 겁니다. 불닭볶음면의 히트가 계속해서 유형자산을 증설하는 거로 그런 추세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은 평균 취득 금액이 85,527원인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30억가량 사들인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7,6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금 재고가 20%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목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내부 사업 계획이라고 보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한 7,687억 원 정도 매출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우수리 떼고 7,600만 원만 오늘 목표 달성해 보면은 100%한 거로 보겠다. 이럴 경우에 재고가 20% 오르면은요. 원래 계획했던 거 거의 유사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에서는 더 매출을 시키지 않아도 예상된 이
원가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매출은 또 추가로 노력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루프적으로 봐서 스루픈율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연간 한 13.2회전 예상이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매출이 7,430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중심으로 손익분기적 산식으로 계산하면은 목표이익 972원 포함 더해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7,429억 원, 그러니까 유사하게 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내부 승인 단계라고 봐서 1분기 지나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한다면은 7,432억 원 정도 매출 목표를 보고하게 되는데 원가 회계하고 틀려서 7,400억까지만 하자. 뭐 이런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다. 보면은 94,000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사업 계획했던 것만큼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자. 이게 판매 수량을 좀 늘려보자는 게 이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 증분 정도 하는 거로 해가지고 했을 때 매출을 한 4%는 더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 매출이 7,727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예상 영업이익은 1,075억 원으로서 계획보다 972억 원보다 더 10.6% 상승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에 대한 ESG의 향후 2023년에 발동이 돼서 이런 것을 지속가능 보고서로 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예시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주석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사업 보고서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하고 동시적으로 발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재고자산 명세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여기에 weight of products sold 생산 판매 수량 이걸 이제 톤 단위로 공시를 해라 이렇게 또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과 그다음에 판매량 다 알려줘요. 재고만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number of production facilities 생산 공장이 뭐 몇 군데 어디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미래에 어떤 공시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